결혼식 당일 신부와의 첫날 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진다면 어떨까요? 혹은 결혼식을 앞둔 한 달 동안 매일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면요. 세상에는 믿기 힘들 만큼 기이하고 충격적인 결혼 풍습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전 세계의 가장 기묘한 결혼 전통들을 가슴 떨리는 이야기로 풀어가 보려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신랑이 신부의 친척 여성과 은밀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허락되는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는 그것이 결혼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이외에도 전 세계 곳곳에는 우리에게 생소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놀라운 결혼 유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깊이 파헤쳐 보시죠. 흰바족의 특별한 혼인 유식, 신랑과 신부 친족 사이의 유대. 아프리카의 먼 땅, 나미비아의 광활한 사막 속에 자리한 흰바족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독특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 결혼 유식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부인에게는 낯설고 당황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 유식은 결혼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흰바족 신랑은 결혼을 완성하기 전에 반드시 신부가 될 여인의 여성 친족과 특별한 유식을 치러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행위는 두 가족 사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흰바족은 이 유식을 통해 두 가족이 하나로 이어지고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족 간의 연결이 모든 것의 중심인 그들에게 이 유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강력한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유식을 통해 가족 사이의 에너지와 활력이 흘러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가 가족의 단합을 강화하고 신랑에게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결혼 생활에 힘을 불어넣는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과 생명의 순환에 대한 믿음은 흰바족 세계관의 핵심을 이룹니다. 나미비아의 또 다른 부족인 헤레로족 역시 결혼 전에 신부를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준비시키는 독특한 유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바족의 유식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 목적은 같습니다. 결혼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신랑의 충성과 독립성을 지켜내며 새로운 가족이 조화롭게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시선으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풍습들은 결국 가족의 유대와 결혼 속 에너지의 균형에 대한 깊은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결혼 전통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의미 깊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 토다족, 한 여성이 여러 남편을 맞이하는 결혼. 인도 남부의 토다족에게는 우리에게 익숙한 결혼 형태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전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과 결혼하는 다부, 혼인을 행합니다. 결혼 첫날 밤, 특별한 유식이 거행됩니다. 신부와 그녀의 남편들이 전통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유식을 함께 치르는 이 순간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이 유식은 결혼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 사이의 평등과 단합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다족은 각 남편이 가족의 조화와 균형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이 유식을 통해 결혼 생활의 감정적, 영적 기반을 다진다고 여깁니다. 또한 이 유식은 에너지의 전달을 상징하며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영적 안정과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 전통은 토다족이 조상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결혼과 가족을 이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소중한 문화적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비레이트 혼인, 형제가 돌아가신 동생의 아내를 맞이하다.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에서 가족의 유대는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 아내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그 형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관습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죽은 자의 혈통과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후손을 통해 가족의 이름과 정체성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족 공동체의 연속성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중국 투자족의 눈물의 결혼 유식. 중국 남서부에 사는 투자족 마을에서는 결혼식의 눈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표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깊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결혼식에서 울음을 권장하고 오히려 유식의 핵심으로 여기는 풍습을요.
결혼식을 약 한 달 앞두고 신부는 독특한 눈물 휴식을 시작합니다. 매일 1시간씩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가족과 조상들, 그리고 곧 맺게 될 새로운 인연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휴식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정 30일 동안 매일 이어집니다. 하지만 신부는 처음부터 혼자 울지 않습니다. 처음 열흘이 지나면 어머니가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는 이모들과 자매들까지 합류합니다. 그렇게 가족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눈물을 나누는 모습은 가족의 끈끈한 유대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됩니다. 이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국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바쁜 현대 결혼식에서는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한 달 동안의 휴식이 일주일이나 며칠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여전히 기쁨의 눈물이며 가족의 사랑과 오랜 문화 전통을 진심으로 기리는 따뜻한 휴식입니다. 모리타니아 신부들의 살찌우기 휴식. 이제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결혼 풍습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 레블루라고 불리는 신부 살찌우기 휴식입니다. 어린 소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몸매로 여겨지는 풍만한 체형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강제로 먹여야 하는 관습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몸이 클수록 부유함의 상징이며 좋은 결혼 생활을 약속하는 증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모리타니아의 유목민 사회에서는 큰 체구가 곧 풍요와 안정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이 믿음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어린 소녀들은 하루에 최대 16,000칼로리에 달하는 극단적인 식단을 따라야 합니다. 낙타, 우유에 버터를 섞은 밀죽 같은 음식을 끊임없이 먹여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극심한 비만은 물론 당뇨병, 심장병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까지 아이들에게 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사회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로운 풍습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건강을 중시하는 캠페인과 활동가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몸집이 아니라 건강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레블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인 아름다움 기준이 이 지역까지 퍼지면서 이 오랜 관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와 전통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복잡하게 얽어매는지 이 안타까운 휴식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비밀스러운 결혼 게임. 러시아의 엿단 마을들에서는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특별한 결혼 풍습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몰래 데려가지는 이 고대의 게임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이자 결혼식의 가장 짜릿하고 설레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 이 휴식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이 마을들에서는 오랜 전통이 일상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결혼식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늘이 어둠으로 물들면 특별한 역할극이 시작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조용히 모여듭니다. 그들의 임무는 바로 신부를 은밀하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피해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온 마을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만들어갑니다. 신부를 성공적으로 데려가는 데 성공하면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신부 가족과 신랑 친구들이 장난기 가득한 협상을 벌이는 거죠. 선물을 주고받고 춤을 추며 유쾌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부 자신도 함께 어우러져 웃음과 기쁨, 흥분이 뒤섞인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마침내 양쪽 가족이 조건에 합의하면 신부는 다시 신랑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축제가 펼쳐지며 즐거운 분위기는 종종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는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됩니다. 모든 전통에 도전하는 문화, 우간다.
우간다의 바냔콜레족에게는 결혼에 관한 매우 독특하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부의 이모나 고모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 신랑과 신부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혼식이 있기 전에 이모가 신랑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결혼 생활에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신부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풍습은 바냔콜레족이 결혼 전에 신중한 준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 짐바브웨와 보츠와나의 칼랑가 공동체에서는 과거에 더욱 충격적인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결혼이 진행되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직접 신부가 결혼 생활에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 관습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신부가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권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과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가치관 때문에 이 전통은 점차 사라져 이제는 더 이상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 두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결혼 준비의 의미, 가족의 역할, 그리고 결혼에 담긴 가치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관습들은 비판을 받았고 서서히 모습이 바뀌거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결혼, 중국.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생과 사를 넘어선 독특한 결혼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결혼, 혹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이 의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고대의 관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독특한 풍습은 기원전 16세기에서 11세기경 생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족의 뿌리를 이어가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교 사상 속에서 가족의 연속성과 책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일부 시골 마을에서는 이 전통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불행을 막아주고 가족의 대를 이어가는 힘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관습에 대한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국이 개입해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기도 했으며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이 이색적인 결혼 의식은 중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전통을 우리는 문화유산으로 지켜야 할까요? 변기 칵테일 전통, 프랑스. 프랑스의 오래된 시골 마을, 특히 오랜 세월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해 온 공동체에서는 결혼식 후 아주 특별하고 충격적인 풍습이 펼쳐지곤 합니다.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 조용한 시간을 기대하는 바로 그 순간,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특별한 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결혼 피로연에서 남은 음식 찌꺼기, 소스, 남은 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든 끔찍한 혼합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혼합물이 종종 변기나 요강 같은 예상치 못한 그릇에 담겨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신랑 신부를 둘러싸고 그들이 이 전통 의식을 치르기를 기다립니다. 신랑과 신부는 친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웃음과 놀림 속에서 이 불쾌한 혼합물을 한 모금씩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습은 프랑스 시골 문화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역겨운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삶의 어려움에 맞서는 강인함과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부부가 함께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연대감을 상징합니다. 결혼이란 달콤한 로맨스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시간도 함께 견뎌내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유식인 것입니다. 케냐 마사이족 신부의 이마에 특별한 액체를 뱉는 유식. 아프리카 케냐의 넓은 초원 속 마사이족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입에 머금은 특별한 액체를 신부의 이마에 부드럽게 뱉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놀라운 장면일 수 있지만 마사이족에게 이 의식은 진심 어린 축복 그 자체입니다. 신부에게 선한 마음과 행운, 번영을 가득 안겨주며 그녀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여정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소중한 제스처입니다. 이 아름다운 행동은 결혼식에만 머물지 않고 마사이 사회 전반에서 깊이 새겨진 전통입니다. 손님을 환영하거나 작별 인사를 나누거나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에도 존경과 명예의 표시로 이어지며
미리 행해지는 이 순간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결혼식에서 이 의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신부를 지켜주며 행복하고 충만한 결혼 생활을 약속한다고 믿어집니다. 여부인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는 마사이족이 소중히 여기는 장로에 대한 존경과 가족의 끈끈한 유대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현대 문명의 물결이 밀려오더라도 이 오래된 유식은 마사이 문화의 소중한 유산으로 살아남아 이 공동체에게 관습이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동물과 결혼하는 유식. 인간이 아닌 존재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도의 바라나시, 아삼, 라자스탄, 오디샤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고대 전통과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놀라운 동물 결혼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식들은 인간의 삶이 자연과 신앙, 희망으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슴 벅차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개구리 결혼식이 대표적입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 비의 신을 달래기 위해 행해지는 이 유식은 특히 비가 귀한 라자스탄 지역에서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치러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인간 결혼식처럼 정성껏 맞이하며 인도 전통 결혼식의 핵심인 사트 페라스, 신성한 불 주위를 7번 도는 유식까지 그대로 따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개구리들은 야생으로 조심스럽게 풀려나가며 그들의 결합이 공동체의 소중한 비와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수의 연애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결혼하는 풍습. 바로 티베트에서 전해지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티베트의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을 쌓는 것이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이 풍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만약 경험이 부족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 남자의 가족에게 영적인 저주나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문턱을 넘기 전에 여성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곳 티베트에서 특히 독특한 점은 한 여성의 매력을 단순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애를 경험했는지 그 숫자 자체가 때로는 그녀의 매력과 성숙함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랜 관습을 어기고 경험이 없는 상태로 결혼하려는 연인들은 마을과 공동체로부터 강한 반대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하는 순간조차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무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티베트의 독특한 결혼 문화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전통이란 사랑과 결혼이라는 인간의 가장 사적인 감정을 어떻게 형성하고 때로는 제한하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이 풍습 속에서 우리는 문화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빚어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